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알던 에너지의 상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기는 늘 땅에 묶여있는 존재였습니다. 거대한 발전소를 짓기 위해 수십만 평의 땅을 파헤쳐야 했고 수조 원의 돈과 10년이 넘는 세월을 쏟아부어야 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상식을 통째로 바다에 던져버릴 시간이 왔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바다 한복판,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성벽 같은 구조물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평범한 바지선 한 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도시 하나를 통째로 밝히고도 남을 거대한 에너지가 24시간 내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땅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배처럼 바다를 건너 전기가 필요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 스마트폰에 보조 배터리를 꽂는 것처럼 도시 전체에 에너지를 수혈하는 거대한 모바일 발전소의 탄생이죠.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거제도 조선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배를 만들듯 원자로를 공장에서 찍어내고 그걸 바다에 띄워 전 세계 어디든 배달하는 전대미문의 프로젝트. 도대체 대한민국은 지금 바다 위에서 무슨 사고를 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조선업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조선과 한국원전이 결합한 이 거대한 시도가 왜 우리 미래를 결정지을 거대한 분기점인지, 그리고 왜 구글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 공룡들이 수조 원의 돈다발을 들고 대한민국 거제도를 주목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한국조선업 역사에 조용하지만 강렬한 한 줄이 추가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미국 성업협회 ABS로부터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을 탑재한 부유식 발전 설비에 대해 설계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인증서 한 장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은 지금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의 원자로 면허증을 동시에 손에 쥐었습니다. 하나는 덴마크의 시보그사와 협력한 최첨단 용융염 원자로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국산 스마트백 모델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삼성중공업은 이제 전기차도 완벽하게 만들 수 있고 수소차도 즉시 출고할 수 있는 전천후 제조 라인을 갖춘 셈입니다. 어떤 손님이 와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모델을 원해요 라고 하면 용융겸 모델을, 우리는 검증된 효율성을 원해요 라고 하면 국산 스마트백 모델을 바로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하이브리드 제조 능력을 갖춘 곳은 삼성중공업이 유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은 아예 2028년을 상용화 목표 시점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제 딱 2년 뒤면 거제도에서 태어난 바다위 원전이 첫 항해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이 발전소를 도입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손님들이 이미 돈 봉투를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전 세계가 갑자기 이 작은 원자력 발전소에 목을 매는 걸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그리고 인공지능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챗GPT에 질문 하나를 던질 때마다, 유튜브 추천 영상을 클릭할 때마다 지구 어딘가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수만 대의 서버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서버들이 먹어치우는 전기의 양은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수준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2030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은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력량과 맞먹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한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지금 비명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는 필요한데 태양광은 밤이 되면 멈추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끝입니다. 24시간 단 1초도 끊기지 않는 안정적인 탄소 제로 에너지가 절실해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주로 해저 광 케이블이 연결되는 해안가에 지어지는데 이 해안가 금싸라기 땅에 거대한 원전을 지을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중공업의 부유식 원전이 구세주로 등판합니다. 땅이 없으면 바다에 띄우면 된다는 논리죠. 데이터 센터 앞바다까지 발전소를 끌고 가서 케이블 하나만 꽂으면 끝입니다. 전력이 더 필요하면 레고 블록처럼 한 척 더 끌고 오면 됩니다. 빅테크 기업들에게 이 기술은 그야말로 마법 같은 해결책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바다 위 원전은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절대 폭발하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는 걸까요? 삼성중공업이 채택한 기술의 핵심, 용융염 원자로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원전은 고체 상태의 연료봉을 물에 담가서 식히는 방식입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바로 이 냉각 문제였죠. 전기가 끊겨 펌프가 멈추면 물을 공급할 수 없고 뜨거워진 연료봉이 녹아내리면서 대재앙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의 용융염 원자로는 연료 자체가 액체입니다. 우라늄 연료를 특수한 소금물에 녹여서 액체로 만든 다음 그 자체가 연료이자 냉각제 역할을 하게 만든 거죠. 이게 왜 혁명적이냐고요? 가스레인지를 떠올려 보세요. 요리를 하다가 불을 켜놓고 외출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 원자로는 주인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즉 비상 상황이 발생해 온도가 올라가거나 전원이 끊기는 즉시 연료 자체가 단단한 돌덩이처럼 굳어버립니다. 누가 펌프를 돌릴 필요도 없고 밸브를 잠글 필요도 없습니다. 뜨거워지면 스스로 굳어서 방사능 물질을 그 안에 꽁꽁 가둬버리는 물리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피동형 안전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멈춘다는 뜻이죠. 심지어 기존 원전처럼 엄청난 고압으로 작동하는 압력밥솥 상태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냄비처럼 저압 상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폭발하고 싶어도 폭발할 힘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국산 모델 스마트백까지 가세했습니다. 이 녀석은 핵심 부품들을 단단한 용기 하나에 모조리 담아버린 일체형 구조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와도 핵심부는 철저히 보호되죠. 대한민국은 이제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래형 기술과 가장 안전하게 다듬어진 국산 기술, 이 두 자루의 강력한 무기를 받아 위에 올릴 준비를 마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다라는 환경 그 자체가 사실 거대한 안전 자산입니다. 지진이 나면 땅은 흔들리고 갈라지지만 물 위에 떠있는 배는 그저 둥둥 떠있을 뿐입니다. 바다라는 거대한 액체가 지진파를 흡수하는 천연진동 흡수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쓰나미는 어떨까요? 해안가를 덮치는 거대한 해일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 에너지가 압축되며 발생합니다. 하지만 깊은 바다 위에 떠있는 부유식 원전은 쓰나미가 와도 그저 파도를 따라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쑥 올라갔다 내려올 뿐입니다. 후쿠시마처럼 비상발전기가 물에 잠겨 냉각이 멈출 걱정도 없습니다. 주변에 널린 게 냉각수로 쓸 수 있는 바닷물이니까요. 요약하자면 삼성중공업의 부유식 원전은 사중 보호막을 두르고 있습니다. 연료가 스스로 굳어버리는 물리적 안전, 전기가 없어도 자연적으로 식는 시스템, 지진과 쓰나미를 흘려보내는 바다의 쿠션, 그리고 무한한 냉각수까지 이 네 겹의 방패가 동시에 작동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발전소를 만드는 속도입니다. 육상 원전이 현장에서 콘크리트 붓고 비 오면 쉬고 하면서 10년 넘게 끌 때 삼성중공업은 거제도 조선소의 통제된 환경에서 로봇과 숙련공들이 24시간 찍어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장은 돌아가고 표준화된 공정으로 마치 자동차를 만들어내듯 발전소를 완성합니다. 덕분에 건설 기간을 단 2년으로 줄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빨리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수조원의 금융 비용을 절감해 가격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더 넓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기술인데 왜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사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움직인 나라들이 있었죠. 시계를 잠시 2019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러시아 극동의 캄차카반도 끝자락 페벡이라는 항구 도시에는 이미 세계 최초의 상업용 부유식 원전인 아카데믹 로모노소프가 바다 위에서 전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성공을 바탕으로 차세대 모델들을 줄줄이 찍어내고 있죠. 중국은 더 무섭습니다. 남중국해의 인공섬들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며 부유식 원전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바다 한복판에 에너지 거점을 박아서 영유권을 확실히 하겠다는 지독한 계산이 깔린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자국의 영해와 미래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에너지 영토 전쟁의 한복판에 부유식 원전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후발주자인 한국은 어떻게 이들을 제치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국만의 비대칭 무기가 등장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원전은 사실상 국가 주도의 폐쇄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세계 최고의 제조 능력을 가진 삼성중공업, 원전 운영 노하우가 독보적인 한국 수력 원자력, 그리고 서방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하나로 뭉친 연합군 체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원자로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믿고 살 수 있는 상업적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에 원전을 사고 싶어 하는 나라는 많지 않지만 삼성중공업의 로고가 박힌 발전소는 전 세계 어디든 팔려나갈 수 있는 신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장밋빛 미래 앞에 예상치 못한 거대한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계획했던 차세대 원자로 연료의 공급망 상당 부분을 러시아 기업이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전쟁이 터지자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산 연료를 쓸 수 없게 됐고 한국 프로젝트 역시 진로를 통째로 바꿔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첨단 기술조차 지정학의 거친 파도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연료 방식을 전격 수정하고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과 손을 잡으며 새로운 공급망을 개척해냈습니다. 이 위기가 오히려 한국 주도의 탄탄한 연합군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바다 위 원전의 진짜 무기는 전기가 아닙니다. 바로 수소입니다. 삼성중공업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바다 위에서 만든 막대한 전기로 그 자리에서 바닷물을 분해해 수소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소를 옆에 있는 수소 운반선에 바로 채워줍니다. 복잡한 파이프라인도 비싼 육상 인프라도 필요 없습니다. 발전소가 곧 수소 공장이자 바다 위 주유소가 되는 셈이죠.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미래 자동차의 연료까지 책임지는 거대한 해상 에너지 허브. 이것이 삼성중공업이 그리는 진짜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일상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건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유식 SMR이 상용화되면 우리 지갑의 전기료 판도가 바뀝니다. LNG나 화석 연료는 탄소세 때문에 갈수록 비싸지겠지만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전혀 없습니다. 톤당 $50의 탄소세가 부과되는 순간 SMR은 경제성 면에서 적수가 없는 챔피언이 됩니다. 우리 가정의 전기료 고지서를 지켜줄 실질적인 방패가 바로 바다 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한 거제와 울산 같은 조선 도시들에게는 제2의 전성기가 열릴 겁니다. 수만 개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생기고 대한민국 조선업은 이제 단순한 제조를 넘어 첨단 하이테크 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바꾼 이 혁명은 땅이 좁은 자원 빈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바다를 우리 영토로 만드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2030년의 어느 날 인도네시아의 오지 마을에 불이 켜지고 사우디의 사막에서 신선한 물이 쏟아져 나오고 미국의 초거대 AI 센터가 쉼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동력의 근원인 바다 위 발전소 한 구석에는 대한민국 거제도 건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을 겁니다. 물론 가야 할 길은 멉니다.
규제도 넘어야 하고 안보 위협도 해결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인증서 2장을 손에 쥐고 출발선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패권을 쥐는 그날, 여러분은 이 영상이 그 역사적 분기점의 기록이었음을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에너지가 부동산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에너지가 배달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배달의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조선과 원전의 결합, 이 전대미문의 도전이 정말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지식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